알로하, 하와이 브로 제이크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은 의료보험비가 많이 비싸다 하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과연 얼마나 비쌀까요? 왜 비쌀까요? 그리고 과연 나와 우리 가족들은 어떤 의료보험을 드는 것이 좋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미국 의료보험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병원비는 너무 비싸서 아파서 병원에 가면 병원비가 억 소리 나오는데 돈 없는 사람은 미국 병원에도 못 가는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미국 1인당 의료비로 사용된 금액을 OECD 국가별로 비교한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2014년 기준이지만 1인당 미국이 한국의 3.8배 의료비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1990년대 초반에 대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얘기입니다. 그 당시는 8개월 정도 체류하는 일정이었고 젊고 건강하다고 생각해 학생의료보험도 가입을 하지 않고 지내던 시절이었어요. 어느 일요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 왼쪽 눈이 퉁퉁 부어 있어서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어린 나이에 이러다 무슨 잘못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병원 응급실을 찾아갔답니다. 응급실에서 간단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의사는 안약을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처방전을 써줄 테니 약국에서 안약을 사서 넣으라고 하시고는 10분도 안 돼서 진료는 끝났습니다. 저는 아직 미국 생활이 낯선 터라 진료 후 병원 진료비를 내려고 담당자에게 갔더니 병원비는 나중에 메일로 인보이스를 보내주니 그때 지불하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때 저희 형이 미국 대학생 신분으로 저의 보호자로 기재를 하였지만 형도 의료보험은 없는 상태였어요. 저는 형에게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형, 미국은 좋은 나라구나. 돈을 안 내도 치료는 먼저 해주네. 한국 같았으면 돈 안 내면 치료도 안 해주는데 역시. 근데 며칠 후 집으로 날라온 병원비 청구서를 보고는 뜨악 했답니다. 10분 의사 진료 받고 안약 몇 방울 넣은 것밖에 없는데 응급실 이용료, 의사 진찰비, 검사비, 약 사용비 해서 그 당시 가격으로 거의 1,500불 정도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그 당시 제가 느꼈던 미국 의료비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의 미국 의료비는 비싸다는 생각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다시 2021년 현재로 돌아와서 미국 의료비가 한국하고 비교해서 우리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사례로 얼마나 비싼지 알아볼게요. 미국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전제입니다. 한국의 의료비는 제가 얼마가 나오는지 잘 알지 못해서 미국 기준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제 기억에 한국에서는 가장 흔하게 병원을 찾는 이유가 감기에 걸렸을 때가 아닌가 싶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경우 병원 진료를 받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의사 진료비가 200불 정도 나옵니다. 그 외 약값은 별도고요. 만약에 콘택트 렌즈를 사용하시는 분이 렌즈가 다 떨어져서 새롭게 구입하신다면 한국의 경우는 쉽게 구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미국은 안과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이 가능합니다. 렌즈 구입을 위한 의사 처방전을 받기 위해선 안과 의사를 만나야 하고 그 비용은 마찬가지로 200불 정도 발생합니다. 물론 렌즈 비용은 별도고요. 비용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 의료보험이 없다면 이 기본적인 비용은 그대로 지불하셔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이외에 수술을 한다든지 하면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그럼 미국 의료비가 왜 비쌀까요? 한국은 전국민 의료보험이다 보니 병원 의료비 수가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대로 의료비를 청구하는 거지요. 반면 미국은 병원이 원하는 대로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은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말이 한국의 의료 서비스는 그만큼 못하다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의 의료비는 비싼 겁니다. 하지만 병원이 청구한 의료비를 100% 그대로 지불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사전에 의료 수가가 정해져서 그 금액대로 청구하듯이 미국은 병원이 청구한 금액에 대해 환자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보험사,
그렇지 못한 경우는 변호사나 에이전트에 의해 병원비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조정된 금액을 실제 환자는 지불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에서 따져봐야 미국 의료비용이 비싼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차이는 어떤 의료보험을 가입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과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의 차이는 한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 전국민 의료보험 적용을 하고 있지만 미국은 상업용 의료보험 회사들이 있어서 개인이 원하는 의료보험 상품에 가입해서 의료비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에 여러 개의 자동차 보험회사가 있고 운전자가 가격이나 보상 범위를 보고 결정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미국 의료보험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 용어들을 이해하시게 되면 어떤 보험 상품을 구입하실지, 월 보험료는 얼마를 지불하는지 등이 결정이 됩니다. 첫 번째, HMO와 PPO입니다. HMO는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의 약자로 보험회사에서 정해준 의사와 병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주치의가 정해지고 주치의의 1차 진료를 거친 후 필요시 전문의에게 환자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반면 PPO는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의 약자로 환자가 원하는 의사나 병원을 선택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PPO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코페이먼트입니다. 코페이먼트는 환자가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사전에 정의된 금액만큼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코페이먼트를 지불하고 난 나머지 금액은 의료보험회사에서 커버하게 됩니다. 코페이먼트가 크면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환자 부담은 커지지만 월 지불하는 의료보험비는 저렴해집니다. 만약에 나는 건강하고 젊어서 병원 방문이 많지 않다면 코페이먼트를 크게 설정하는 것이 월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디덕터블입니다. 디덕터블은 코페이먼트는 매번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지불하는 금액이라면 디덕터블은 매년 본인이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디덕터블이 1000불이면 의료비용이 매년 1000불이 나올 때까지는 본인이 지불하고 그 금액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보험회사에서 커버가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디덕터블이 클수록 의료보험료는 저렴해집니다. 네 번째, 코인슈런스입니다. 코인슈런스는 디덕터블 금액이 설정되어 있고 그 금액을 환자가 지불을 하였다면 그 다음부터는 코인슈런스 금액이 적용됩니다. 보통 퍼센트로 정의를 하고 코인슈런스가 20%라면 디덕터블 및 코페이를 제외한 금액에서 20%를 환자가 지불하고 나머지는 보험회사에서 커버하게 됩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의료보험 조건이 코페이가 25불이고 디덕터블은 100,000불 그리고 코인슈런스는 20%로 정의가 되어 있는 환자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병원 방문에서 의료비가 800불이 발생한 경우는 환자는 코페이로 25불, 디덕터블로 800불을 지불해 총 825불을 지불하였고 보험사는 커버한 금액이 없습니다. 두 번째 병원 방문에서 의료비가 900불이 발생하였다면 코페이는 동일하게 25불을 지불하고 디덕터블은 지난번 800불을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총 디덕터블 금액 1000불에서 200불이 남아있어 그 금액을 다 지불합니다. 총 의료비 900불에서 디덕터블로 지불한 200불을 제외한 금액은 700불이고 환자는 이 금액의 20%, 즉 코인슈런스 금액인 140불을 지불하여 총 365불을 지불합니다. 보험사는 그 나머지 금액인 560불을 지불합니다. 환자는 이미 디덕터블을 다 지불하였기 때문에 다음 병원 방문에서는
디덕터블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out of pocket maximum입니다. 이 out of pocket maximum은 코인슈런스 금액과 상관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환자가 지불하는 최대 금액을 정해 놓은 겁니다. 코인슈런스가 20%이고 out of pocket maximum이 6,000불인 의료보험을 가입했고, 예를 들어 의료비가 5만 불이 나왔다고 가정하면 환자는 코인슈런스로 10,000불을 지불해야 하지만 out of pocket maximum이 6,000불로 되었기 때문에 환자는 6,000불만 지불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미국 의료보험, 한국하고 뭐가 다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미국 의료보험 시스템 및 의료보험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너무 비싸라고 정의하기에 약간의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비하면 월 의료보험료나 의사진료 시 지불하는 진찰비는 비쌀 수도 있지만 만약에 큰 병에 걸려 수술하고 엄청난 병원비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말씀드린 아웃오파켓 맥시멈을 통해 환자 부담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 의료 서비스를 병원비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한국과 미국 의료 시스템 및 의료보험의 큰 차이는 한국은 저렴하게 의료 시스템에 전 국민이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 시스템이라면 미국은 정말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병원비에 제약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월 지불하는 의료보험료는 개인의 경제적인 상황에 맞춰 적당한 의료보험 플랜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미국 개인 의료보험의 경우는 가입 후 바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평소에 의료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 아파서 병원에 가기 위해 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험 적용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반면에 직장보험의 경우는 이런 유예기간이 없는 점도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또 다른 이민 경험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